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제2직업 잘 고르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누구나 꿈꾸는 은퇴 이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꿈꾸는 로망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23년까지 약 720만 명의 은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퇴 준비를 미리 잘 해두었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한국고용정보원의 2019년 통계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은 25.8%에 불과한 실정으로 나머지 75%는 미취업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바뀌게 되어 경제적, 심리적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융 전문가가 추천하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은퇴 상식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슬기로운 은퇴 생활 상식 4가지. 첫 번째, 자녀 교육비와 노후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준비한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원인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지원에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등록금 때문에,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결혼과 주택자금을 지원하느라 등골이 휜다고들 하죠. 언제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1순위로 두다 보면 정작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들은 30대에서 40대의 경우 자녀에게 들어가는 사교육비와 노후 자금의 비율을 1대1로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수록 그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도 없다고 해요. 자식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 나중에 짐이 되느니 자녀의 미래에 대한 투자와 자신의 노후를 위한 균형 잡힌 투자가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산 축적 전략뿐만 아니라 인출 전략도 세워야 한다. 100세 시대 은퇴 후 30년에서 40년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생 노후소득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인출 전략입니다. 60대에 이르면 실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사라져요. 이 때문에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어떻게 경제활동비 소득처럼 인출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인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을 충분히 모았다고 계획 없이 꺼내 쓰다가는 나도 모르는 순간 바닥을 보이는 노후 통장을 마주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평균 기대 수명에 맞춰 꾸준하게 인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 확정 소득을 주는 연금 상품에 가입할 경우 자신의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체계적인 인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 은퇴에도 레드존이 있다. 미식 축구 용어 중에 레드존이란 말이 있어요. 레드존은 골대로부터 약 20야드 전방으로 골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 골의 성패가 결정돼요. 그런데 은퇴에도 레드존이 있습니다. 은퇴 레드존은 은퇴 전 10년, 은퇴 후 5년까지로 은퇴 준비의 결정적인 시기를 의미해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세 전후가 여기에 속합니다. 은퇴 레드존이 중요한 이유는 은퇴 레드존이 지나면 보험 등 상품 선택의 폭이 줄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되돌리거나 회복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이 시기에는 조급한 마음에 혼자서 급하게 그리고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평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은퇴 레드존에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이고 계획적으로 신중한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려면 외화 자산을 보유하라.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외화 자산 투자는 자산가 혹은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외화 자산은 자산 가치를 지키는 안정만 역할을 한다는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통화 분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컨대 과거 IMF 때 원화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이 폭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달러를 매도해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좋은 투자 기회로 만들어냈어요. 이렇듯 외화 자산은 자산 가치 방어뿐만 아니라 그 가치가 오를 경우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보다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제2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받은 퇴직금으로 자영업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여건 악화에도 자영업 창업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50대와 60대, 30대 미만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은퇴 후 제일 흔히 하는 자영업은 치킨집 창업이죠. 사업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창업자들이 선호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중에서도 치킨집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21.1%를 차지하는 주요 업종이에요. 치킨 프랜차이즈는 창업 및 운영비용 부담이 적지만 매출액은 다른 외식 업종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2018년 409개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 중입니다. 2019년 2월 전국에서 87,000개의 치킨집이 영업 중이며 경기도에 가장 많은 19,000개의 치킨집이 있습니다. 치킨집 창업은 2014년 9,700개에서 2018년 6,200개로 감소했지만 폐업은 2015년 이후 매년 8,000개 이상 발생해서 창업보다 폐업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창업 매장의 평균 면적은 줄어들고 규모가 큰 매장 폐업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은퇴 후 치킨집이나 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최소 75세까지 일을 하는 것은 필수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제2의 고3이 찾아왔다는 심정으로 취업시장에 뛰어들라고 말합니다. 퇴직을 했다고 해서 나머지 인생을 전부 쉬는 것은 본인 자신과 사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제2의 직업은 자아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 소장은 만족할 만한 제2직업을 고르는 데에도 준비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는 은퇴 후 제2직업 잘 고르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꼭 참고해 보시고 은퇴 후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 제2직업 잘 고르는 법 3가지.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제2직업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간혹 여태 월 600에서 700만 원 받으면서 일했는데 나이 먹고 고작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받는 일을 해야 하냐며 불평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외로움, 공허함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 볼 때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높은 봉급을 받고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2~3배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노후의 일은 반드시 비금전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둬야 합니다. 두 번째,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춰라. 퇴직 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맡기면 매달 이자가 2만 원도 안 돼요. 만약에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다면 대박 장사 아니겠습니까? 적은 일 시대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은퇴 후에 무작정 치킨집을 차리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1년 공부를 하는 것이 나아요. 세상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상대 우위이기 때문에
상대보다 조금만 더 공부에 투자를 하면 그들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잠재성을 활용하라. 아이들을 다 키우고 여전히 사회생활에 대해 갈망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때마침 사회가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의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이 같은 업종의 변화 때문에 요즘에는 40, 50대 창업자 중에는 여성들이 특히 많아졌어요. 부인이 평소에 창업에 관심을 보이거나 기술 배우기를 원한다면 남편이 공부를 시켜주고 인생의 후반부를 여성이 맡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 제2직업 잘 고르는 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슬기로운 은퇴 생활 상식 4가지. 첫 번째, 자녀 교육비와 노후 비용을 동일한 비율로 준비한다. 두 번째, 자산 축적 전략뿐만 아니라 인출 전략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은퇴에도 레드존이 있다. 네 번째, 분산 투자 효과를 높이려면 외화 자산을 보유하라. 그 다음, 은퇴 후 제2직업 잘 고르는 법 3가지.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두 번째,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갖춰라. 세 번째, 배우자의 잠재성을 활용하라.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